네, 세 번째 챕터로 데이터 전처리 및 머신러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코드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리뷰 형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앞서 엑셀 파일로 확인도 되고, 이제 코드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공정 데이터를 받아서 보면은 영인 값들을 포함하고 있는 인덱스, 즉 파라미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0이라는 값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값일 수도 있는데, 이 0이 이제 필요 없는 값, 센서가 멈췄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데이터가 없는 널 값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영인 값을 포함하고 있는 인덱스를 적절하게 없애든지 아니면 적절한 값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인덱스별로 이 0이라는 값을 몇 개나 포함을 하는지, 이 외에도 꼭 0이 아니더라도 각 인덱스별로 그 값의 범위가 예를 들어 0에서 100인데 특정 몇 군데에서는 뭐 그 외에 뭐 이상치라고 할 수 있는 1000이라든지 10,000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정상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그런 값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전처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인덱스별로 0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 0 값이 너무 많으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평균 값으로 대처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덱스 0을 포함하고 있는 인덱스는 이제 버려주도록 하고, 그 외에 뭔가 합리적인 개수인 뭐 100개라든지 전체 데이터 개수 대비 합리적인 퍼센테이지로 0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값은 이제 적절히 이제 전체 인덱스의 평균 값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영인 값 주변에 어떤 주변 값을 이용해 가지고 값을 대체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0 값을 이제 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인덱스가 총 42개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는 41개가 사용이 될 텐데, 이 41개를 전부 이용하기에는 조금 속도도 느려질 뿐더러 또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양가 있는 정보력이 있는 데이터만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어, 세 번째 표시하고 있는 XG 부스트라는 알고리즘 기법을 여기에서는 사용을 했는데, 이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각 인덱스별로, 즉 42개의 인덱스별로 어떤 인덱스가 정보량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인덱스는 정보량이 적은지 이거를 수치화해서 수치화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밑에 1번 그림을 보면은 다수의 0을 포함한 인덱스를 이제 제거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0번 인덱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42번째의 인덱스 해서 이 X축은 각각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각 인덱스별로 이제 0인 값이 몇 개냐 개수를 세어 봤을 때, 특정 인덱스에서, 6만 개 정도면 거의, 반절 이상이 될 텐데, 엄청나게 많은 0값을 포함하는 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별도의 어떤 처리를 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학습에 더 유리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0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은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적당한 양의 0값을 포함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평균 값으로 대처를 해주는 작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첫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 전처리 전에는 다음과 같이 특정 자리에 이제 0값을 이렇게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0값은 나타나지 않고 적당한 평균 값으로 대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XG 부스트 기법을 이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인덱스별로 랭킹을 이제 점수화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용어로는 이제 피처 임포턴스라고 해가지고 특징의 어떤 중요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6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가 가장 높죠. 반면에 D22라고 하는 것은 81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에 이제 D로 표현된 거는 이제 코딩을 할 때 이제 한글로 이렇게 변수화하기가 복잡하기도 하고 직관적이 아니어서 이 이름을 이제 명칭만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D13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엑셀 파일이랑 매칭을 해보면은 선제, 사상, 아변, 출측, 속도이고 이제 뭐 D8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조합, 연입, 측 속도 등으로 이제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서 학습하는 거는 아주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것을 이제 중요도가 높은 일부 6개나 8개만 사용했을 때와 이 전체를 사용했을 때의 정확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많이 썼을 때 정확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꼭 XG 부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도 많이 있긴 한데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 파라미터별로 중요도를 계산을 해서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만 가지고서 일정 그 정확도를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 데이터만 추려서 사용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인데 다음은 이제 중요도가 높은 인덱스 여기에서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12개 즉 앞에서 보시면은 한 요 정도 이 12개 정도 데이터만 가지고서 학습을 할 거고 학습 전에 데이터별로 어떤 데이터 그 인덱스별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열어보면은 다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힘든데 다음 같은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까보지 않고 각 인덱스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축의 첫 번째가 D13인데 D12인 경우에는 0.85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반대로 D9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3으로 상관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D9와 D13은 상관이 많이 없고 D12와 D14은 연관관계가 높다라고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가로는 1의 값으로 가장 진한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상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D13 대 D13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다른 데이터와 그 자기와의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상관관계는 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이 대각선 그림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진한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그 대각선 주변에 이런 값들을 시각적으로 봄으로써 실제로 뭐 알고리즘을 그 돌려서도 확인을 가능하겠지만 그 전에 단순히 시각화 명령어 한두 줄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관계가 높겠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육각 3점도와 커널 밀집도를 시각화한 것인데 첫 번째가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여기 보면 상관관계가 0.85였죠.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덱스를 시각화한 것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관관계가 낮은 그 D9와 D13을 가지고서 시각화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상관관계가 높은 두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뭉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이 이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육가 3정도 같은 경우에도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특정 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는 반면에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일종의 그룹화가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화가 된다는 것은 뭔가를 예측하고 분석을 할 때, 그 예측을 할 때, 분류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렇게 특징이 만약에 분산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통해서 어떤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을 하기에 많이 어려움이 있겠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서 설명드린 그 저희 공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공정 간의 이제 거리가 멀수록 D9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조합변이 데이터였고, D13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에 해당되는 선제 사상 아변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공정 관계의 거리가 멀수록 관련이 적다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반면에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중간 사상 아변 데이터인 D12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밀접한 중요도를 갖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공학 쪽에서 많이 쉽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y의 어떤 선형 관계 모델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인 선제 사상 아변 모터 전류의 실제 값이고, y hat 같은 경우에는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예측해 본 모터 전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유사한 이렇게 파형을 보이고, 이제 특정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 이제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노력 대비 정확도가 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단순하거나 데이터 개수가 적을 경우에는 충분히 테스트용으로 써보기 좋은 분석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정 모델 트리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이게 트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텐데, 앞서 그 중요도를 예측해준다는 XG 부스터 같은 것도 이 트리 기법의 일종이고, 이 트리 기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는 이제 왼쪽 같이 코딩을 했지만, 오른쪽에 간단한 예시를 보시면은, 타이타닉 호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탑승자들이 생존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이냐, 아니오면은 생존 확률이 확 올라가고, 남자인 경우에는 다시 나이가 몇 세 이상이냐 해서 나이가 9세나 10세 이상이 되면은 사망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은 이제 탑승한 배우자와 자녀 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생존 여부를 이렇게 결정짓는. 즉 여기에서는 특정 조건,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제 자녀 수 등을 통해서 가지치기 하듯이 트리 형식으로 이런 조건 해가지고 어떤 최종적으로는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간단한 예시로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각 인덱스별로 어떤 값이 넘냐 안 넘냐 이런 그 트리 나무 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류량을 예측하도록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예시와 같이 구분 지을 수 있는 나이나 어떤 성별 이런 게 확실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중요도가 높은 것을 추려도 약 20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기로 일일이 설정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요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수기로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트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그 조건들까지도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수월하게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테스트 정확도가 약 98로 앞서 선형 회귀 방법에 비해서 약 10% 정도 더 향상되는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트리 기법은 실제로 잘 아시고 있는 그 알파고에서도 일부 적용됐던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알고리즘은 이제 다층 신경망이라고 해서, 인공신경망은 이제 사람의 두뇌를 모사한 건데, 그 두뇌에 있는 어떤 시냅스의 결합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다층 신경망을 시각화한 것인데, 여기가 이제 입력층, 출력층,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은닉층이 되겠는데, 여기에선 지금 은닉층이 2개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뭐 3개, 4개, 7개 더 이제 은닉층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은닉층을 늘리면은 10개, 100개 늘리면은 이 망이 깊다고 해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꼭 일치하진 않지만 그런 개념이 이제 이런 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개 이상이기 때문에 다층 신경망, 히든 레이어가 1개면은 이제 단일 신경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트워크처럼 이제 연결이 쭉 된 부분을 이제 시냅스라고 해서 여기에는 가중치인 이 웨이트 W 값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각각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별로 이 그 가중치 값을 한번 모아주고 다시 뿌려주고 하는 식으로 쭉 진행이 돼서, 이러한 그 가중치 값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입력 대비 어떤 목표로 하는 출력을 예측하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96으로 앞서 트리 기법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은닉층의 개수라든지 다른 값 조정을 통해서 이 값을 더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는 아직 최적화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신경망을 쓰면은 그래도 96%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구나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